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이란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미국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까지 들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났습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친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체계,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해서 만든 듯한 그런 성능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각종 무기체계가 이제는 멀티롤로 점점 더 멀티롤로 가고 있는데 그런 동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알제리가 아직 모로코하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인데, 모로코가 우리 한국의 K2 전차 대량 구매 이런 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제리도 우리도 질 수 없어 해서 국방 예산을 내년도에 무려 130% 증액한다. 야, 그냥 30%도 아니고 130%.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죠. 현재 중국과 러시아하고 군사 교류가 많은 알제리는 130% 증강한다. 뭐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인도네시아가 또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욕좀 해야 되겠는데요. 프랑스하고 잠수함 에너지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한국하고 지금 잠수함 계약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통수를 거하게 쳐버리는데 이 내용까지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온갖 종류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알제리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알제리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30% 올려 227억 달러, 한화 31조 5,2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을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수출용 주력 전차인 VT-4A1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VT-4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원격 조종식 기관총 등을 추가한 모델인데, 파키스탄 육군에서 혹평을 받은 차량 품질 문제는 해결하고 저런 개량형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이 유사시 중국의 탄도미사일 직격에도 견딜 수 있는 전투기 격납고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36개 설계안이 검토되었고 올해 말부터 1억 3,6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격납고들을 순차적으로 고방호 격납고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도 유사 시스템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 대표단을 초청해 평화회담을 주선한 11월 7일 양측이 국경에서 또 포격전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초강대국이 모두 나서 무력 충돌을 자제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잠수함 구매 계약을 이행도 파기도 하지 않으며 우리 업체에 900억 원대의 손실을 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나발그룹과 손잡고 자카르타에 잠수함 동력 시스템 개발 연구소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 AIP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를 스콜펜급 잠수함 인도네시아 건조형에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 도대체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지켜만 볼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알제리가 이렇게 T-90SA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054 호위함, 또 052D 이지스급 구축함 이런 것들도 구매를 했어요. 왜냐? 모로코가 프린급 구축함 도입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어 해서 중국제 정상급 호위함 구축함을 도입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억 달러 정도의 국방 예산인데 내년에는 130% 올려서 227억 달러, 그 대부분 올린 대부분을 무기 사는 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야, 그러면 이 모로코는 알제리하고 지금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제리가 227억 달러 이렇게 가면 모로코는 또 질 수 없죠. 그래서 모로코가 우리 K2 흑표전차 산다는 그걸 사실로 못을 박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그러면 K2 전차의 상대가 될 전차는 뭐냐? 이놈인가? 아니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거니까 뭔가 새 전차 사겠죠? 그 전차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쨌든 알제리의 이런 대폭적인
이 국방비 증액이 모로코도 그러면 질 수 없어. 그러면 그게 한국 K2전차 빨리 사야 돼.로 나비 효과로 펄랑펄랑해서 한반도로 올 것 같은데 기대해보면서 그러면 이 K2 전차의 상대가 될 게 뭐냐? 중국제 전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 전차 살 수 있겠습니까? 중국제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이렇게 신형 전차를 개발해서 보여줬어요. VT4A1. 이 VT4A1은 뭐냐? T-72 전차를 갖고 가서 중국이 뺏겨가지고 96식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 96식 전차에다가 능동방어장치, 요즘 트렌드니까 그거 달고, 그리고 이 기관총을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밑에서 이렇게 포탑 안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그 두 개를 추가해서 만든 게 VT4A1. 그런데 이 VT4는 파키스탄이 대량 구매하려고 했다가 써보니까 이거 너무 안 돼 해서 그냥 스탑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 이거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에 지금 전쟁이 터졌죠. 그럴 정도로 파키스탄 완전히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에게도 버림받은 전차가 VT4인데 여기에다 줄을 조금 더 꺼서 이 수박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했나 본데 어쨌든 뭐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알제리 전차 산다면 그럼 우리 K2 모로코가 우리 K2를 사게 되고 이거 붙으면 그냥 스쳐도 가는 거죠. 얘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알제리가 이렇게 군비 증강하니까 K2 전차 설만 흘리지 말고 진짜로 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 볼게요. 자, 대만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탄도미사일 직격에도 견디는 이 전투기 켜놨고 이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엄청나게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 이 전투기 개납고 이글루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개납고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었어요. 1988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아르메니아가 이겼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지금 튀르키예, 친튀르키예 국가이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가 1차 전쟁 때는 이겼고 2차 전쟁 재작년에 했죠. 그때는 아제르바이잔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전쟁하려고 하는 걸 11월 5일 날은 푸틴이 직접 이들에게 하지 마라 라고 뜯어말렸고 11월 7일은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 뜯어말리고 있는 와중에 또 서로 포격전을 벌였는데 서로 간에 포가 정확도가 부족한지 사상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정말 제가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하고 잠수함 구매계약 체결했죠. 그래서 세척하고 그 다음 또 2차 사업 또 세척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 대우조선해양은 독일로부터 그 2차 사업 하면은 뭐 여기에 또 독일제 부품 많이 들어가니까 독일로부터 부품 발주해서 900억 원어치 부품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 다음부터 싹 입 닫고 즉 프랑스 나발하고 AIP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데 한국 대우조선하고 지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아직도 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사업 중단 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끝났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이 제대로 못 해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우리 대우조선 해양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잠깐 뭐 하는 짓이지 해서 위약금 다 받아서 대우조선 해양 갖다 주고 위약금 받아야죠. 그리고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이거 상종을 못 하겠네 해서 KF-21, KF-X 사업에서도 퇴출시켜버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중 폭발 사건 때 그걸 한국으로 막 범인을 몰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 배상, 손해배상 청구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들하고는 두 번 다시 군사 안보적으로는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기 같은 군용기 구분법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의 항공기에 대한 인식 구조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미 공군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은 항공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항공기들에서 더욱 많은 기능을 쥐어짜고 있으며
미 공군이 추구하는 항공기는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은 멀티툴의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공군 지도부는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매우 치열한 제공전이 벌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부대들이 고립되고 연결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며 미 공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고유한 임무를 맡은 여러 유형의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은 공군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미 공군은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항공기 수십 대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며 이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들의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은 최근 C-17과 C-130 같은 대형 수송기는 물론 C-27과 같은 중소형 수송기에도 파레타이징 탄약 시스템, 일명 레피드 드래곤 개념을 적용해 무장 투발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송기를 폭격기로 사용하는 이 같은 발상은 역으로 B-52H 폭격기를 화물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폭격기 폭탄창 장착형 화물 컨테이너 제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은 수송기를 미사일 캐리어로 변신시키는 한편 B-52 폭격기에는 전투기용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 공중전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신형 공중급유기에는 데이터링크 통신 노드 기능을 또 차세대 폭격기인 B-21에는 장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전자전 능력 등을 부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각계각층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기존의 항공기 플랫폼들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도에 따라 재식명을 부여하고 있는 전통적인 항공기 분류와 장면법도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송기. 이 특수전기죠. 이 특수전기에서 지금 제즘-ER 미사일을 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MC-145라는 수송기인데 이 특수전 그 병력들을 태우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작전하는데 여기도 보면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거 지금 장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서 점화가 되어서 날아가는 제즘 여기서도 한 발 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한다. 예전에는 전투기 또 요격기, 뇌격기 뭐 여러 종류의 비행기들이 각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멀티롤 이렇게 해서 이 전투기가 제공전도 하고 또 지상폭격도 하고 하는 걸 다 같이 하는 게 이제는 뭐 거의 당연한 듯이 되어가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산이 점점 비싸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B-52 폭격기 내부 폭탄 창에 B-52가 BTF에서 괌으로 디에고 가르시아로 영국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필수 품목들 그거 니들이 갖고 다니라. 니들 때문에 수송기 따라다니는 거 그거 낭비 아니냐 해서 여기다가 폭탄 창에 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물품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이런 컨테이너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B-52가 움직일 때 따로 물품을 수송해주는 수송기가 따로 움직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KC-46 공중급유기 공중급유 해주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수송 임무도 해라. 우리 그 KC-330 MRTT 수송기 공중급유기 공중급유 하지만 수송 업무 많이 하죠. 그래서 수송 업무도 해라.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만 하지도 말고 또 통신 노드도 해. 왜? 떠 있으면 이 통신을 이제 꺾어줘야 되니까 이런 통신 중계기 역할도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송기에서 요즘은 또 레피드 드래곤 그래가지고 이 파레타이징 탄약 시스템 해서 아까 그 미사일 쏘듯이 그냥 뭐 파레트에 9발씩 제점-ER 해서 툭툭툭툭 떨어뜨리면 그 미사일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다가 점화돼서 C-17 같은 경우는 72발의 제점-ER 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앞으로 지금 이 B-21 레이더 폭격기 만드는데 스텔스죠. 엄청 뭐 스텔스 성능 좋으니까 너는 공대공 미사일 그 잔뜩 쏠 수 있는 공대공 전투도 해. 레이더 좋은 거 달아줄 테니까 너 또 통신 노드 해. 전자전기도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B-52 폭격기에도 이 슈퍼넷에 들어가는 에이서 레이더 달아줄 테니까 너 스스로도 공대공 미사일 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보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10년 동안 최강의 팀이 LA 다저스인데 다저스가 이제 새로운 실험을 했죠. 뭐냐? 멀티 포지션.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맥스 먼시라고 하는 1루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루수도 보다가 3루수도 보다가 2루수도 보다가 이런 내야를 갖다가 유격수 빼고 내야를 다 해요. 그래서 원래는 1루수인데 3루수가 결정을 하면 3루수로 가서 해주고 그러면 3루수는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죠. 맥스 먼시 때문에. 또 코디 벨린저라고 있는데 원래 1루수인데 외야수, 우익수, 중견수를 아주 잘 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또 크리스 텔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3루수, 2루수, 유격수 또 외야 이 세 포지션 전부 다 봐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사람 다 쉴 수 있죠. 키케 에르난데스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뭐 내야 전 포지션, 외야 전 포지션 다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장거리 레이스를 할 때 휴식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최강의 팀으로 몇 년간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대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정말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1년 만에 권좌에 복귀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정책이 강경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이란 안팎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F-35I 스텔스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신형 방공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주장만 들어보면 이란 사막 어딘가에 외계인이라도 고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이란판 S-400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할 신형 레이더와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완성했으며 이들 시스템이 조합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도 손쉽게 격추할 수 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11월 7일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관영 타즈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 이란 독자 기술로 샤이드 4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완성했으며 이로써 바바르 373 시스템은 450km 거리에서 적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바르 373 시스템을 구성하는 탐지 레이더는 450km 거리에서 동시에 100개의 표적을 탐지해 이 가운데 위협도가 높은 60개를 동시 추적하며 6개의 표적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 라며 이 시스템에 신형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결합하면 250에서 300km 거리에서 F-35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이란판 네보는 러시아가 2011년 내놓은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 네보-M을 카피한 모델로 추정됩니다. 네보-M은 VHF와 UHF, L밴드와 X밴드 레이더를 이용해 표적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 원거리에서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이란판 네보와 샤이드-4B 미사일을 사용하는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리 450km, 고도 32km 범위 내의 모든 공중 표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F-35I 스텔스 전투기 같은 레이더 반사 면적 0.005제곱미터 수준의 목표물을 200에서 300km에서 탐지해 90km 거리에서부터 요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모든 시스템은 순수 이란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모든 부품은 이란에서 작업된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무기체계는 영내 다른 국가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오로지 평화를 위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이 신형 방공 시스템 패키지는 최근 이란과 광범위한 무기 거래를 진행 중인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했는데요. 푸틴 이참에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러시아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진 이란제 무기 대량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 이겁니다. 자, 이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바바르 373이라고 하는 이란판 S-400 시스템이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보, 이 UHF, VHF, 이런 거 이제 많이 해가지고 교차 검증해서 스텔스 탐지한다라는 러시아 네보 시스템의 그 레이더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그 시스템에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스텔스까지 탐지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원래 바바르 373이 이 시스템인데, 요 구성인데, 여기다가 아까 그 UHF, VHF 대역, 이 레이더까지 추가해서, 해서 스텔스를 탐지하는데, 탐지를 200에서 300km 스텔스 탐지하고, 그리고 미사일 쏘는데, 이 미사일이 또 액티브 레이더니까 이 미사일도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90km에서 스텔스기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라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친하니까 친한 나라에서 이렇게 강력한 거 만들어냈다고 하니 푸틴 대통령은 빨리 이거 사서 동부전선, 남부전선에서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뭐 이란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은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일이라도 일단 뭐 홍보는 그냥 끝내주게 해버립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란의 무기 스텔스기 90km에서 때려 부순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